그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그 단장님의 그 부하인 707 특임단 소속 부대원께서 피해를 입으신 현장 그 영상인데요. 예. 예, 몇 초 안 되니까 좀 유심히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증제 87호증의 2입니다. 예. 다음으로 95호증 재생하겠습니다. 95호증은 좀 길어서요. 1분 예. 1초부터 재생하겠습니다. 갑자기 더 왔어.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사람을 때렸어. 뭐야? 갑자기 더 왔어.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6항입니다.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 혹시 그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저 영상이 처음에 나와서 언론에서 뭐 잔다르크라 하면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해당 인원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가 바로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 요지는 저희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그거를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택티컬한 기술로 이제 제지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덩치가 큰 뭐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고 그래서 해당 인원의 진술을 작성해서 제가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해당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기사를 제시받으신 적이 있으셔서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기록 순번 1206번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7924번 김현태 단장님 진술조서 4번 중에서 포함된 기사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제시받은 기사는 이게 맞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같은 내용, 같은 사진을 다른 헤드라인으로 그 작성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제 64호증의 3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사진인데 다른 그 보도 내용입니다. 보시면 헤드라인이 계엄군 총기 탈취 시도한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현장 지휘관으로 경험을 하신 바에 따르면 제시받으신 기사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두 번째 보여드린 두 번째가 맞습니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두 번째 건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거 못 보셨으니까 지금 나중에 나왔는데 이 지금 총기 탈취의 피해를 당한 부대원이 우리 단장님 부하가 맞으시죠? 네. 예. 혹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고를 드렸던가요? 언론에 나오고 나서 부대원들이 많이 수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이냐 확인을 했고 보니까 많이 억울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야, 그러면 검찰 갈 때 내 제출하겠다. 진술서를 상세히 써라. 그래서 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큼 추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보디가드 같은 남자들하고 같이 일행이 있었다.
그리고 또 카메라 촬영 장비까지 준비했다. 네. 그리고 사전에 분장까지 하더라. 이런 네. 건 다 부대원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특임단 대원을 뒤에서 덮쳤는데 그거를 그냥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어, 그래서 사실 그 인원도 상당히 등치가 큰 요원입니다. 근데 그 인원도 사실 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격 행위가 거셌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장에서요. 네. 사실 군용물은 군인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군용물 탈취를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군용물 탈취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소하신 사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니, 군에서는 따로 조치한 바 없습니다. 없으시고 그냥 보고만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평생 군인으로 사셨는데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군용물 탈취를 뭐 민간인에 의해서 뭐 군용물 탈취가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희가 당시에 네. 말씀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탈취 정도는 아니고 몸상 과정에 이제 일부 뭐 이제 분실됐다. 근데 그 분실 과정이 아니 제가 여쭤본 예. 이날 말고 이 전에요. 아, 군에서 말씀입니까? 네네. 군에서는 통상 이제 위병소에서 총기 탈취 사례 간혹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초병의 수칙을 정해서 아주 강도 높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하시죠. 예, 그래서 네. 지금은 위병소를 출입하는 군인이 초병의 말을 안 들었을 때 초병이 총기를 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전날에도 제가 몸싸움 할 때 짐을 다 내리라고 한 다음에 권총도 빼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흘릴 것 같아서. 네. 그랬더니 부대원들 전원이 아니다. 총은 꼭 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탄 없이 개인별로 권총과 소총을 휴대한 상태로 몸싸움을 한 것이지 그만큼 이제 군인에게 총기는 상당히 중요한 생명과 같은 장비입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안에 탄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영상이신 것 어떤 영상인 것 같으신가요? 전 처음 봤는데 일단 뭐 한 명이 엎드려서 뭐 마치 이제 군인에게 공격을 당한 것처럼 연출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인원은 다시 저희 인원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다 보면 복장이 1여단 인원으로 제가 확인되고 네.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는 공안시가 다 되어 갈 때 예, 예. 1여단 인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고 그때 정문에 있는 저희 인원 쪽으로 왔다가 시민들과 좀 마찰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인원들한테 후문 어디냐 물어보고 안내를 받아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저 영상을 직접 보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증인으로 나와 주신 이모 담당관님께서 그 보셨다고 합니다. 본인 앞에서 뭐 손을 대거나 뭐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인에 의해서 신체적인 뭐 피해를 입은 것처럼 연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없을까요? 방금 그 내용 말고 제가 한 장짜리 그 제 피해 현황을 작성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서 군 검찰에서는 전혀 좀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이고 현장에서 느낀 것이 그거였습니다. 저희한테 폭행과 폭언 욕설을 통해서 마치 이제 폭동을 유도하는 듯한 네. 그리고 이제 욕하고 때리는 사람 옆에는 촬영한 사람이 같이 세트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도 받았고 나중에 부대원들과 얘기해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말씀하신 그런 약간 헐리우드 액션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아까 보신 그 카메라 들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히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뭐 기자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당시 국회 보좌관 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정문에서 마주친 사람들 그리고 건물 안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국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술에 취한 사람도 많았고 나이대나 이제 복장을 봤을 때 전혀 국회 관계자가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도착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수백 명이 있었던 것은 확인된 사실이 맞으시죠? 직접 보신 게 맞는 밖에. 예, 밖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피해당한 사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정신적인 피해, 예를 들면 욕설, 뭐 부모님을 욕한다든가 폭언한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신체 피해도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 국회 국방위에 가셔서 증언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고가의 제품을 포함한 시계 24점, 그다음에 부대원들의 개인 선글라스 30점, 그리고 신체 이게 파손이 됐다는, 완전히 부서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신체 피해자가 18분 정도, 그다음에 군용물 파손은 38점, 분실은 19점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죠? 네. 예. 혹시 추가 피해가 더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요? 사실 제가 그 문서를 작성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나중에 피해 행을 들을 때 저희 젊은 20대 중반의 한 장교가 정신병원을 갔다 왔다고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당시에 민간인 4명한테 집단으로 발핌을 당했다고 합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야 그런 일이 있어서 보고를 해야지 하면서 또 다른 거 없었냐 제가 확인한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제가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집단 구타를 당한 그 부분에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뭐 고소나 고발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군요. 이제 하나만 여쭤보면요. 그 특임단 장교들은 사실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들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계셨습니까?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폭행이나 뭐 무기를 사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시키고 안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군인들이 다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 707 부대원들은 아시겠지만 강한 전투력과 더불어 또 정신력도 또 탁월합니다. 그런 부대원들이 뭐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가장 도덕적으로 행동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맞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